네, 안녕하세요. 에픽게임스 코리아에서 한글화 전문가를 맡고 있는 홍성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일단 아까 전에 뭐 제목 소개로는 게임과는 전혀 다른 미드웨어 한글화 접근법과 그리고 그 이유라고. 아 진짜 거창한 제목이네요. 이거 얼마나 제가 부담이 됐지.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다고 리스트를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 먼저 이제 게임을 말씀드리고 그게 이제 엔진 한글화 할 때 어떻게 차이가 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중간 단계를 딱 하나였는데 그거를 뽑아갖고 딱 제목으로 뽑아주신 게 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셨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알아듣고 근데 그 부분만 말씀을 이렇게 그 주제만 갖고 30분을 얘기를 하려면은 솔직히 게임도 진짜 몇십 개쯤은 이제 한글화를 해보고 그리고 엔진도 막 몇 개쯤 만져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일 텐데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에픽게임스에서 한글화 전문가라는 이런 거창한 직함을 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뭐 실제적으로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걸 그냥 담백하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뭐 부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소개 간단히 드리고요. 게임 한글화는 어떻게 하고 엔진 한글화는 또 어떻게 했으며 그리고 게임 엔진 한글화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뭐 일반론적인 건 전혀 아니고요. 이 앞에는 다 EGK 내지 제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픽게임스 본사는 1991년 팀 스위니가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20주년 행사를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뭐 정확히 따지면 조금 더 됩니다만 아무튼 딱 이제 보기 좋으니까. 위치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랄리에 있고요. 전 직원 수가 총 186명입니다. 좀 개발자 주도형 강소기업 이미지가 있는데요. CEO이신 팀 스위니께서 현재도 이렇게 코딩에 전념하고 계실 정도로 뼛속부터 좀 개발자 이미지가 있으셔가지고 개발자 위주로 돌아가는 회사입니다. 에픽게임스 코리아는 2009년 5월에 설립이 됐고요. 본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이제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기능을 자체 개발하고 있고요. 랜드스케이프라든가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언리얼 엔진 3를 사용하는 이제 개발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은 총 8명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분들이 전부고요. 맨 윗줄에 보시는 여기 지사장님이나 HR 담당하신 분이 PR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 3분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제 한글화를 담당하는 저 말고도 전부 다 개발자 출신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본사도 어떻게 보면은 좀 개발자 주도형 이미지가 강합니다. 예. 에픽게임스 코리아가 생기고 나서 뭐 잘 되고 있는가? 뭐 그냥 간단히 뭐 이런저런 설명 엔진 프로그래머 채용 중입니다. 이미 개발자가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그 엔진 프로그래머 채용 중에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성비가 좀 많이 일그러졌습니다. 여성 프로그래머 아주 적극적인 가산점이 있으니까 주변에 아시는 분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에픽게임스가 잘하고 있는가? 에픽게임스 코리아 설립 전에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언리얼 엔진 3를 사용해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수입니다. 20개 남짓이고요. 여기 2009년 5월부터 설립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딱 만 3년입니다. 그때까지 30개 이상 프로젝트가 새로 진행이 됐습니다. 뭐 이 수치만 봐도 이제 성장 중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에픽게임스에서 주력 상품이죠. 언리얼 엔진 그리고 뭐 게임 엔진이란 뭐 그런 것을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그게 뭐 렌더링 시스템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에셋을 관리하는 뭐 콘텐츠 브라우저는 또 어떻고, 라이팅을 담당하는 라이트맥스는 또 어떻고, 뭐 키즈맨 마틴의 언리얼 스크립트, 언리얼 엔진에 들어가 있는 얼마나 그 우수한 그런 이제 미드웨어가 있는 것인가. 그것만 설명드리기에도 솔직히 30분이 부족합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을 건 아니고요. 그리고 홍보하고자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모두 생략하기로 하고 현재에 관련되지 않은 이상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게임 엔진은 너무 간단합니다.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끝입니다.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제가 에픽게임스에서 하고 있는 일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한글화죠. 일단은 인피니티 블레이드, 언리얼 엔진 3로 iOS 디바이스, 핸드폰에서 디바이스의 성능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뭐 작성 생존 당시에 아이퍼 이제 신제품 발표 이벤트를 매번 하셨죠. 직접 나와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뭐 한 자리를 차지해가면서 좀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360에서 볼 수 있는 그래픽 퀄리티를 핸드폰에서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초유의 관심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콘솔 게임들은 화면이 있으면 콘솔을 손에 잡고 이렇게 게임을 합니다. 근데 핸드폰 나오는 게임들이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핸드폰 화면 위에다가 콘솔을 그대로 구현을 해요.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화면 위에다 대고 이렇게 콘솔을 놓지 않는데 그 핸드폰 화면을 가려가면서까지 이렇게 좀 맞지 않는 그런 방식을 많이 끼워 넣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터치 디바이스에 맞는 게임 플레이를 구현한다, 뭐 이제 그런 의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글화를 이제 원래는 미국에 있는 현지 글로벌 로컬리제이션 컴퍼니한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한글화가 될 뻔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원래는 저는 엔진 한글화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 에픽게임스에 입사했고요. 원래는 게임 한글화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데, 근데 2010년 부산에 이제 지스타에서 이제 참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본사에서 이제 인피니티 블레이드라는 이제 게임을 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게임 안에서 아이템으로도 그대로 등장을 한다. 불멸의 칼날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뭐 인피니티는 불멸은 좀 인디스트럭터블 그런 이미지고, 뭐 인피니티라 그러면 무한 쪽이 좋겠다. 그리고 칼날 무슨 면도날 뭐 맞잡고 싸울 것도 아니고, 이렇게 검신이 없는 칼이 아니면은 양날이면 검, 그리고 한날이면 도,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전문가다운 의견을 막 피력해줬죠. 그래갖고 무한의 아니면 뭐 그림을 봐서 양날이면 무한의 검으로 하고, 한날이면 무한의 도로 하고, 모르면 그냥 무한의 칼로 해라. 근데 뭐 어떻게 되고 있냐 한번 보내봐라. 하던 게 이거예요.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일단 뭐 골드 드랍, 라이프 드랍 플러스 돼 있죠. 이렇게 뭐 골드 감소, 수명 감소라고 나왔더라고요. 그 아이템에 붙어 있는 석성 설명입니다. 뭐 게임을 좀 해보신 분들이면 당연히 알 겁니다. 그냥 화면상에 떨어지는 골드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나, 라이프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나, 라이프 포션, 그런 얘기예요. 그래갖고 원래대로 제대로라면 골드 드랍률이나 포션 드랍률 이런 게 맞겠고요. 그리고 휴지 드레인, 드레인 힛, 이거는 휴지 드레인, 위에는 뭐 그렇게 해놓고 아래는 배수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는 드레인 공격, 흡혈 공격이죠. 공격한 데미지의 일정 부분만큼을 자신의 체력으로 회복하는 그런 타격입니다. 뭐 엄청난 흡혈 타격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페리랑 페리 브레이크, 위에는 페리를 해놓고 아래는 최고의 쳐내기를 해놨어요. 페리 쳐내기 맞습니다. 이렇게 날라오는 거고 이렇게 쳐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뭐 게임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적의 무기를 그 방향 그대로 쳐내는 겁니다. 쳐내기 자체는 좋은데 이게 일관성이 또 어긋나죠. 페리, 아래도 최고의 페리 해놨으면 뭐 문제 없었을지도 몰라요. 예, 근데 아무튼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휴지 드레인과 드레인 힛도 그렇고 페리와 페리 브레이크도 그렇고 딱 붙어있는 문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같은 개념이 전혀 없는 그런 번역문이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페리는 쳐내기로 해놓고 페리 브레이크는 쳐내,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특히 게임 진행 방식이 먼저 적의 공격을 방어, 피하기나 막기나 쳐내기로 방어를 한 다음에 적이 빈틈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막 반격을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갖고 적의 빈틈이 보였다, 그런 일종의 신호탄이거든요. 그래갖고 뭐 적의 방어가 깨진 뭐 그런 식으로 하기 굉장히 애매했죠. 그래갖고 적을 제압하여 우위에 서다라는 순환글 재치기, 딱 재치기 나오는 순간 뭐 그런 식으로 해놨고요. Would you like to master your item for gold? 예, 이거를 아이템을 마스터하여 골드를 받으시겠습니까? 이 문장을 보고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될 수 있을까, 참 뭐랄까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for를 아마 위하여로 계산을 했겠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골드를 위하여 아이템을 마스터하겠습니까? 위하여를 그대로 놔두면 좀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바꿔서 마스터해갖고 골드를 받겠냐,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물론 그 고민은 알겠지만 뭐 딱 봐도 게임을 좀 해보신 분이라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골드를 들여서 아이템을 숙련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예, 게임과 무관한 사람이 번역을 했죠. 일반적으로 게임 로컬리제이션, 그 벤더, 뭐 아마 우리나라에는 이런 데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게임 글로벌 로컬리제이션 회사에서 뭐 한국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아무튼 글로벌 초대작에 한글화 96사례로 남을 뻔했습니다.
그래갖고 검수가 아니라 이건 새로 번역해야 된다. 응? 에픽의 이름은 이런 거 그대로 내버릴 수는 없다. 제가 그쪽으로 이제 설득을 해서 내가 하겠다. 그래갖고 부산 지스타에 있었는데 그래서 바로 철수해가지고 그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요. 밤샘 작업 이틀 막 내부적으로 회의도 좀 하고 그래갖고 파일을 보내고 이게 인피니티 블레이드의 한글화가 부서스에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뭐 이런 것만 소개하면 그렇고 인피니티 블레이드의 한글화를 제가 그 일을 쭉 맡게 됐습니다. 이유인즉슨 원래는 저는 엔진 한글화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EV3를 활용한 게임으로 회력에서 나오는 게임들이 현지화도 잘 돼야 된다 하는 이미지를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예, 이제 실제적으로 인피니티 블레이드를 현지화는 어떻게 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킥갑작 형태의 INT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방금 전에 뭐 얘기를 나누기로 이 INT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 자체도 솔직히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거를 말씀드릴까 했었어요. 근데 리허설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단 굉장히 좀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오래 걸리고요. 재밌었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런 자리가 많이 이제 무르익어서 나눌 수 있게 되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킥갑작 형태의 INT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거는 아랍시스 머지로 왼쪽이 소드게임.int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함수 이름은 텍스트라는 킥갑작 형태로요. 이거를 소드게임.kur이라는 저런 형태로 저는 번역해서 보내주는 거죠.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세션 들으셨을 때 그런 뭐 엔지니어링 단계를 제가 그냥 건너뛰고 같이 해버리는 그런 단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규모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바일 게임이라서 크지 않아서 이런 방식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텍스트 파일을 전부합해봐야 1메가가 안 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모든 아이템이나 텍스트, 뭐 이제 몬스터 이름이나 인게임 텍스트라든가 이런 게 한 파일 안에 가능하다 보니까 그걸 또 영문과 한글을 같이 띄워놓을 수 있다 보니까 뭐 글로서리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죠. 뭐 어떤 식으로든 여기서 그냥 한글을 검색하면 그에 맞는 영어가 나오고 영어를 검색하면 한글은 다 나오고 그래갖고 저 혼자 하는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파일에 대한 관리는 퍼포스라는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합니다.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생성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런 초기 파일을 작업을 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걸 그냥 올려요. 올리면 예전 파일은 1번으로 그대로 샵1로 남고 새로 올리면 샵 2번으로 이제 새로 등록이 되면서 자동으로 백업이 되고요. 그런 효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들은 공동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한 파일을 같이 작업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파일을 오늘 이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일 이 파일을 작업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나는 내일 모레 이걸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올려버리면 이 전에 사람이 작업한 건 날아가 버리게 되겠죠. 그럼 이제 좀 어떻게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기본 툴은 이게 전부입니다. 버전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디프 툴, 텍스트 에디터. 별다른 거 없습니다. 예. 이제 차의 인피니티 블레이드 PD, 프로듀서, 사이먼 할리의 입장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기 계시는 퍼블리싱이나 로컬리제이션 매니저가 계시면 그분의 입장이 될 수도 있겠죠.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소스 컨트롤 시스템에서 주요 업데이트마다 그 두 INT 버전 파일을 디프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가. 그래서 그걸 주요 이제 업데이트 내용을 뽑아내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번역 요청을 합니다. 각 언어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딸랑 아이템 이름만 주고 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창문자를 제공을 해줘야죠. 예, 이거는 사이먼 홀리가 그때 인피니티 블레이드 2 작업 당시에 제공해줬던 대부분이 불이야 얘기했죠. 그게 어떤 모양인지 보면은 제대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역을 해야 될지, 그대로 뭐 은차를 해야 될지. 예. 그리고 동영상에 들어가는 자막. 예. 이 상황에서는 뭐 남자고 여자고 누가 연상이고 연하고 뭐 걔들이 일단 존댓말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실제적으로 대화 동영상을 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그게 힘든데 동영상을 보내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보내줍니다.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에픽게임 로고 나오고 뭐 페이드 아웃 누가 앉아있다 막 그러면서 근데 소설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인 정보를 그냥 미리 많이 습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번역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예, 이렇게 자세한 맥락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이제 사이먼 할리는 PD는 같이 이제 번역문을 받은 다음에 각 언어별 파일로 병합을 합니다.
해당 언어를 몰라도 일단 키 값은 남아있기 때문에 병합하는 데 문제는 없을 거고요. 폰트 인베딩을 작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새로 빌드를 합니다. 이제 그 테스트 빌드 이제 QA를 좀 거쳐야 되는데 워낙에 이 바쁘신 양반이다 보니까 좀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 아무튼 릴리즈 테스트 빌드를 발송을 합니다. 저는 이제 빌드를 받으면은 각종 치트키와 본능을 총동원해가지고 일단 쇼비더머니 딱 쳐갖고 골드 이제 팍팍 해갖고 아이템 모두 사가지고 빠르게 진행하고 그리고 막 이제 막 보스 끝으로 넘어가고 무적 쓰고 막 기타 등등 해갖고 그냥 TC 작성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본능과 직관을 판치는 그냥 빠른 탐색처럼 놓고 QA를 통해가지고 뭐가 제대로 된 게 있나, 내가 번역한 게 제대로 다 돌아가나 전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 수정 내용을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완성이 된, 최종 빌드가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도 또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잘했겠거니 해가지고 바로 이제 제출하면 앱스토어에 딱 제출합니다. 굉장히 엉성하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뭐 잘 안 나오냐? 아니에요. 잘 나와요. 이런 가문의 영광. 모 게임 매체에서 일개 한글화 전문가의 이 얼굴을 이 자리에 들어서 모모동화 김현우 기자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고 있어요. 부끄럽네요. 아무튼 게임 한글화를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뭐 좀 말씀드릴게요. 포인트 세트에 좀 빠진 글자들, 이게 뭐 아마 이제 모바일 게임 빌드에서 이제 뭐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인피니티 블레이드 1의 아레나 업데이트 후 이제 새로 이제 추가된 거를 이제 보내줬는데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당연한 문장인데 끈자와 젖자가 예전까지 있었던 빌드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깜빡이고 폰트 인베딩을 새로 안 한 거예요. 뭐 한국 뭐 저기 지구 반대편에 땅 끝에 조그만 나라니까 뭐 별로 신경을 못 써주셨겠죠. 어쩔 수 없죠. 네, 좀 다음부터 QA 빌드를 좀 제대로 해달라 저럴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유니코드라고 다 같은 유니코드가 아니에요. UTF-8과 16, UTF-16도 뭐 리트렌디안이냐 빅엔디안이냐 그리고 뭐 바이트 오더 마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나뉘고 또 UTF-8은 원래 바이트 오더 마크가 없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16개 그대로 와서 또 두 가지로 또 나뉘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복잡해요, 이게. 근데 그냥 유니코드인 줄 알고 저장을 했더니 그게 UTF-8로 갔는데 실제로는 UTF-16으로 썼다.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 원래는 있어야 될 글자가 폰트가 없는 건 아닌데 변환 과정에서 깨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단 뭐 유저들은 몰입감에 방해를 받겠죠. 그럼 언어적 특성에 따른 문제. 예. 원래는 뭐 P의 공 이것도 위에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폰트가 없던 문제긴 한데 이거는 또 둘째치고 제로매크 2 강력한 마법을 2가가 잘못 들어가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일로시움이 강력한 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모빌은 DB에 등록된 거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딱 하나만 이제 이렇게 하나만 쓸 줄 알고 고정된 걸로 보냈는데 모빌음을 그냥 PD가 임의로 이거를 모빌음 변수를 대체를 해버렸죠. DB에서 따다 쓸 수 있게끔. 근데 뭐 이제 뭐 앞에 받는 명사의 끝이 뭐 자음이냐 모음이 끝나느냐에 따라서 격조사가 바뀌는 격조사가 있는 언어도 드물죠. 이제 뭐 일본어도 격조사가 있지만 그거에 따라 바뀌지는 않고요. 근데 우리나라 말만큼 이가 은는 을을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문제인데요. 그 네이티브 화자로서 이런 걸 알 리가 없죠. 근데 또 그런 걸 또 일일이 또 설명해주고 그러기도 좀 힘듭니다. 따라서 뭐 고정된 명사 부분을 이렇게 함부로 변수로 바꿔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조금 말씀드리고 그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게임 한글화는 이렇습니다. 이제 엔진 한글화로 넘어가 보면요. 벌써 시간이 20분이 다가오네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넘더라도 할 말은 다 표시합니다. 밥을 좀 늦게 드시더라도요. 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진 한글화. 예. 사용자가 엔진을 쓰면서 보는 것들, 메뉴라든가 이제 툴에 보이는 것들이라든가 이제 뭐 에러 메시지라든가 뭐 기타 등등등 툴 UI의 한글화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부분은요.
언리얼 엔진 3의 UI는 크게 WPF와 소스 코드로 제작되는 UI가 나뉘는데요. 전자는, 그러니까 WPF는 XAML이라는 마크업 랭귀지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후자는 동일하게 게임에서 사용했던 것과 비슷하게 INT 형식으로 소스 코드로 바로 이렇게 제작이 됩니다. 이 WP로 제작된 이 전자는 아주 그냥 이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겁니다. 예. 아티스트들이 주로 사용하는 뭐 텍스처 페인트 툴이고요. 그리고 뭐 XAML이라고 태그 정보도 뭐 좀 풍부한 편이라서 연주하기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후자, 소스 코드로 작성되는 것들은 좀 후져요. 투박하죠. 가운데 보시는 이 액터 클래스 브라우저라는 건데요. 딱 보기에도 일단 좀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쓸 것 같고 기능을 중시하고 옛날부터 쓰이던 것들에 이런 거를 좀 나뉩니다. 여기에서도 물론 게임과 아까 보셨던 것 똑같은 킵값상의 INT 파일이 사용이 되는데요. 근데 뭐 게임에서는 일단 사이먼 PD가 정리를 해준 맥락 정보도 있고 뭐 이제 순서도 좀 정리해주고 막 설명도 이제 자세하게 해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프로그래머들이 한 거 일괄적으로 그냥 쫙 뽑아낸 거예요. 그래갖고 뭐 순서도 없고 맥락 정보도 없고 변수 정보도 없고 뭐 어순도 못 바꾸게 해놨고 그러니까 뭐 현자를 하라고 텍스트를 이렇게 자동으로 뽑아준 것만 해도 저희가 감지덕지할 정도로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디에서 나오게 될 것인지 파악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 한글화에서 이제 가장 이제 잘 돼 있다고 이제 저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평가를 받는 분이 프로퍼티에 대한 한글화인데요. 원래는 아예 이거는 현자 텍스트는 나와 있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좀 양이 방대하고 뭐 툴 UI도 제대로 한글화가 안 되는데 이것까지 갈 그 시간이 있겠느냐 해갖고 없었는데 근데 이게 솔직히 제일 중요해요. 이 프로퍼티라는 거는 사용자들이 이제 실제로 엔진에서 어떤 걸 만들 때 값을 조절하는 부분이거든요.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했던 변수를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안 만지고 툴로서 이 변수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고 프로그래머와 아티스트가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퍼티 이름들 이게 한글화를 한 거예요. 뭐 라이트 컴포넌트, 포인트 라이트 컴포넌트, 뭐 안에 뭐 브라이트 뭐 이런 거 다 한글화 할 수 있었습니다. 변수명이에요. 근데 프로그래머들은 주로 영문판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영문판 그걸로 할 거고 제가 이걸 한글화를 만약에 했다면 뭐 여기 지금 이제 뭐 컴포지 섀도우 드리우기라고 해놨는데 캐스트 컴포지 섀도우 이거를 제가 한글로 만약에 번역을 해놨다면 아티스트들은 만약에 한글판을 썼다면 이 한글명으로 얘기를 할 거고 아티스트는 그거 뭐냐 그 프로그래머도 그건 뭐냐 뭔데 언어에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갖고 할 수 있음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래 놓고 이 커서를 올렸을 때 이렇게 툴팁으로 나오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이 툴팁을 또 따로 만약에 수동으로 작성을 한다면 정말 일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냐면은 일단 언리얼 엔진에 들어가는 이제 소스들은 프로그래머들이 작성을 할 때 이제 뭐 함수에 대한 설명도 물론이지만 변수에 대한 것도 공동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설명을 하게끔 돼 있어요. 주석 처리를. 그 주석들을 자동으로 뽑아낸 겁니다. 누가 일일이 따로 작성한 게 아니에요. 주석들을 일괄적으로 뽑아내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는 제가 뭐 아까 전에 보셨던 방법으로 디프를 사용해가지고 뭐 출연할 건 출연하고 놔둘 부분은 놔두고 뭐 알아서 잘 처리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원래대로라면 실제 파일을 보여드리고 자세히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프로그래머가 사용자에게 설명한 게 아니라 자기 프로그래머들끼리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작성한 코드를 다른 프로그래머가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머에게 프로그래머의 언어로 설명된 부분이라고 역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예, 뭐 어렵다니까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하는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레벨 비포트 컨텍스트 select all actors of type F with archetype 이 키 이름이에요. 이 함수명입니다. 이 부분은 뭐 당연히 번역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뭐 이 부분을 보고서 이게 대충 어디에 가겠거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레벨 비포트의 컨텍스트 맥락 메뉴 오른쪽 클릭을 했을 때 뜨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 모든 액터 타입 모든 액터를 선택하는데 약키 타입이 뭐뭐인 것들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영문판에는 select all 변수 actors with archetype 변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뭐 원형이 변수인 모든 변수 벡터 선택. 맞죠? 맞죠? 완벽하죠? 완벽한 문장이죠? 맞는 것 같아서 큰일이 납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아,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쓰긴 했는데 변수 지원 같은 변수의 순서를 전혀 고려를 안 했구나. 요걸 복사에다 붙여가지고 여기를 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변수의 순서는 아예 어순이 SVO가 아닌 SOV가 되는 그런 언어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겁니다.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런 거는 현직을 하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 돼요. 이걸 맞게 번역을 한다면은 예,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모양이 좀 안 좋죠. 이게 무슨 한글화야? 어쩔 수 없습니다. 내용이 틀려버린 것보다 낫거든요. 이거는 뜻은 맞을지언정 여기에 나오는 부분은 원형이 아니라 액터가 될 것이고요. 이쪽에 나오는 부분은 아키타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럼 한글화를 잘 해놓고도 한글판을 쓰는 사람, 아 뭔가 이상한데? 아키타입 검색했는데 안 나와? 이상하게 됩니다. 영문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최악의 상황인 거죠. 돈을 들여놓고도 쓸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은 피해야 됩니다. 이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예. 툴 UI 부분 말고도 문서에 대한 일치를 시킵니다. 툴 UI를 담당했던 사람이 그거에 대한 툴 사용법을 설명한 문서도 같이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Unreal Developers Network, UDN에 Unreal Engine 2와 현재 3에 대한 문서가 모두 총망라되어 있고요. 그 툴 사용법은 여기에 전부 다 있습니다. 위스의 관련 문서의 경우는 특히 소스로 따질 때 영문 약 30만 줄, 300만 단어, 22메가고요. 한글은 예, 일단 똑같이 22메가입니다. 현재 모든 문서가 한글화 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제가 했습니다. 아무튼 월평균 4만 단어 이상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이게 문서를 작성하고 야 이거 업그레이드 이렇게 했다, 이거 해줘라,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미국에서는 그냥 이거 업데이트 됐으면 업데이트 된 겁니다. 니들이 알아서 찾아서 해. 변경 내용 파악 방법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이것만 갖고도 한 1, 20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트랜스레이션 스테이터스 이게 안 뜨네요. 스포가 너무 느린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아무튼 안드로이드 3 검사 사이트입니다. 간단히 구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쭉 분류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구정을 하면 소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트위키 소스예요. 기본은 HTML이고요. 그걸 좀 직접 소스를 사람이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HTML은 있는 상태 그대로 하기 굉장히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알아보게끔 이런 마크업 랭귀지가 아니라 마크다운 랭귀지가 되어 있고요. 아래는 태그 정보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속하는 것인지, 그리고 일반인이 공개할 문서인지, 아니면 라이선싱에 관한 문서들인지, 그리고 이제 접근 권한 따로 있고, 이제 뭐 이게 번역가인 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어떤 문서를 번역한 것인지, 그 리비전은 뭐였는지, 해당 언어는 무엇인지에 따라갖고 그 원래 문서에 이제 한글화가 있다고, 한글화된 문서가 있다고 링크가 따로 달리게 되고, 이제 리비전은 이 정보를 따라서 1.88 버전을 했는데 이 원문이 1.89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랜슬레이션 스테이트 스크립트가 감지해서 띄워줍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확인을 시켜드릴 수가 없네요.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식은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원시적입니다. 자기가 이제 소스를 복사해다 갖고 테스트 에디터에 붙여서 작업을 한 다음에 그것도 소스 테스트 웹브라우저에다 붙여놓고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하죠. 그래가지고 현재 언리얼 엔진 4에서는 이제 퍼포스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역시 이제 현지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갖고 네, 펄 스크립트를 자체 제작했습니다. 뭐 이런 거
공부하게 만들어주는 PKX가 감사드리고요.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금 30분이 되어가는데요. 예. 이건 보시는 것은 펄 스크립트고요. 퍼포스에 올라오는 문서 파일들을 대상으로 어떤 게 업데이트됐고 어떤 게 새로 올라왔고 일일이 확인한다는 거는 정말 이제 끔찍합니다. 아무튼 빠르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F스텝, 파일 스텝을 열어봐라. 디포에 있는 파일들 그리고 헤드 체인지 번호가 어떻게 되나? 언리얼 엔진 4의 문서 폴더에 소스에 있는 모든 UDM 파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 앞에 KOR이면 한글을, INT면 원문 파일이 됩니다. 이런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꺼내와라. 네, 그 정보에 대해서 일단 좀 공백 정리를 해주고 디포 파일 부분이면은 이제 이게 이제 모든 일치한 문서라는 펄 스크립트입니다. 그 부분은 디포 파일에 저장하고 헤드 체인지 리스트 번호, 변경 번호는 숫자 부분이죠. 그 숫자 부분은 체인지 리스트 번호에 저장을 해라. 그리고 여기서 저장한 디포 파일이 INT 파일이면 INT 번호로 저장을 하고 디포 파일이 KOR 파일이면 KOR 번호로 저장을 해라. 그래서 비교 조건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닫아주고요. 이제 이렇게 된 각각의 파일 레코드가 생기겠죠. 각각의 파일 레코드에 대해서 일단 INT로 소팅을 해가지고 KOR 파일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KOR 파일 번호가 INT 파일 번호보다 작으면 무슨 소린가요? KOR 파일보다 INT 파일이 나중에 올라왔으면 업데이트 됐으면 출력해줍니다. 철지났다. 파일이. 어떻게 철지나는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있고요. 철지났다. 그거에 대해서 KOR 파일이 존재하지 이거는 안 된다면입니다. 낫이에요. KOR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없다. INT 파일이 새로 등록했다. 새로 번역해라. 그리고 추가 정보를 등록을 합니다. 이러한 펄 스크립트를 직접 작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것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초기 버전 작성 이후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귀차니즘이 발동을 하죠. 그런 이제 업데이트된 문서들을 자동으로 아랍시스 이제 3개를 새로 번역된 문서, 새 문서, 옛날 문서를 번역했다 한글 문서 그래놓고 여기 2개를 비교하고 바뀐 부분을 짜려다가 한글에 넣고 번역하고 그런 식으로 띄우도록 하는 배치 파일을 만들었고요. 디플리 비전 3 그리고 KOR 파일에 대해서 똑같이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한 2-3번의 그 개정 작업을 거쳐서 현재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출근해서 디프 스타트 요걸 한번 펄 스크립트를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은 이런 파일들이 이제 날짜별로 자동으로 생성되게끔 해놨어요. 하나 살펴보시죠. CSV 파일 그냥 텍스트 에디터로 봐도 되지만 엑셀을 보시면은 방금 제가 거기 작성했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웃데이트 된 것들 4개 있고 지금 이제 새로 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한번 돌려보고 온 거예요. 지금 가서 열심히 번역해야 되는데 이거 준비한다 치고 지금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어차피 저만 보는 건데 상관있나요? 그래도 어떤 문서인지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키즈맷의 블루프린트 관련 문서가 어떻게 같구나. 그리고 머티리얼과 텍스처에 뭐가 이제 또 새로 생겼구나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또 퍼포스에서 직접 찾나요? 아니죠. 그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루에 이제 업데이트하는 문서의 개수가 얼마인데요. 하나하나당 그렇게 직접 찾는 것만도 몇 분씩 소요가 됩니다. 그냥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치 파일 통해서 이걸 복사해가지고 커맨드 라인에다가 여기서 붙여놓고 그러면 원래는 떠야 되는데 회사에서 지금 일반 되게 해놓고 여기서 하려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재 제가 번역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저보다 더 나은 번역가를 찾았다 그런 식으로 잘 이제 외주화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너무
머리를 신나게 들여서 일단 제 프레젠테이션 들어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툴에 대한 현재화는 2011년 작년 4월에 완료가 됐고요. properties.km와요. 이걸 완료가 됐고, 이거는 2011년 작년 8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업계 최초로 엔진 한글화가 100% 완료되었다. 보도자료가 한번 나왔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그게 있고 나고 나서 뭐 뿌듯하지만은 않았죠. 이제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돼. 번역 다 했으니까 잘리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을 잠깐 하긴 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이런 거 저런 걸 찾아갖고 게임도 번역하고, 그 이제 뭐 PR 보도자료 본사 것도 막 번역하고 온갖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 기타 등등이 바로 이제 udk.com. 언리얼 엔진은 udk라고 일반인들이나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나 이제 뭐 좀 중소규모 개발자들, 인디 개발자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학습용으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상용화를 시킨데도 일단 초기 비용 없이 뭐 25%에 5만 불 이상이 넘어가면 25%를 떼긴 하지만 아무튼 무료로 쓸 수 있는 똑같은 버전을 제공을 합니다. 소스 코드만 빼고요. 그것이 QA 빌드와 마찬가지로 매달 제공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사이트도 이건 뭐 직접 확인할 필요는 없겠고요. HTML까지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UDK 튜토리얼도 22시간 분량이 있었고요. 그 자막 번역 작업도 했습니다. 여기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혹시 이제 좀 뭐 그 자막이라는 게 이 타이밍 작업이 또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는 이게 벌써 2년 전 일이지만 유튜브에 동영상 파일과 스크립트 파일만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그 타이밍을 잡아주는 만큼 현재 이제 음성인식 기술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기계적으로 끊다 보니까 문자에 끊기지 않는 부분에서 막 끊어지는 그런 좀 부작용이 있어서 몇 번 써보고는 역시 그냥 직접 하는 게 제일 낫다. 뭐 이제 그런 게 있었고요. 예. 엔진 한글화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게임 한글화와 엔진 한글화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게임, 사용자 대상, 게이머, 영어를 모른다고 하죠. 그냥 무조건 완역이 거의 최고인 경우가 많죠. 블리자드 분들도 아시겠지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제 초기 당시에 너무 과도한 한글화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한글화 사례를 많이 남고 있는데요. 예. 대상이 일단 편합니다. 뭐 영어를 전혀 모르는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무조건 하면 됩니다. 근데 엔진의 경우에는 같은 툴이지만 사용하는 대상이 나뉩니다. 프로그래머와 아티스트로 뭐 학생 같이 끼워놓을 수 있겠고요. 둘이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달라요.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사용하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게임에서는 용어 일관성이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깨지는 순간 프로그래머들은 가상세계에 있다가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니 오타가 생기거나 뭐가 뭐 만약에 가시를 몇 개 주워오라 그랬는데 게임에서 손으로 나온다면 이건 뭐야? 그러니까 뭐 마치 오락실 뭐 바다이야기 게임방 그 오락실에서는 창문을 전부 닫아놓는다고 치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창문이 갑자기 확 열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용어 일관성이 게임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생명과 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엔진에서는 이 대상의 차이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폰트 지원은 아까도 뭐 예상치 못했던 걸 말씀드렸지만 게임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엔진에서는 선택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툴의 퍼포먼스가 우선이 돼. 그리고 뭐 이제 맥락 정보도 게임 아까 보셨듯이 반드시 제공을 하지만 엔진의 경우는 본능적으로 그냥 알아서 해야 됩니다. 번역가의 센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번역가 지식.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벤더 측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와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는 경력.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오래 있을 필요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임 제작을 하는 그 회사와 그러니까 발주자와 좀 오래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고 당연히 저도 에픽게임스 코리아 회사에 상주를 하면서 개발자들과 직접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상. 네, 프로그래머 과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아티스트 과도한 영어는 싫어요. 정말 이 두 분들이 협업을 해야 하는 툴을 만든다는 게 정말이지. 네. 이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한 툴 안에. 위역을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쓰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역을 자제하고 원문을 가로열고 적극적으로 경계해주는 것을 뭐 어떻게 번역가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창피하거든요. 내가 이걸 몰라서 같이 써주는 게 아니야. 다 친절을 위해서 뭐 그런 걸 적극 경계해줘야 되고요. 아티스트들이 많이 보는 문서나 이제 쓰는 툴 같은 경우는 적극 의역해주고 영어는 가급적 영문 음역을 해줍니다. 아까 전에 뭐 컴포지 섀도우를 뭐 합성 그림자라고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글로도 그대로 놔뒀죠. 원래 영문 이름은 놔뒀으면 당연하고 프로그래머와의 소통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이 대상의 차이가 용어 일관성, 글로서리에 철저히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차이에도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게임에서 만약에 뭐 듀얼 빌드, 투핸디드 이렇게 나누는 거를 쌍소 양선으로 해결했다면 철저히 지켜야죠. 이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듀얼 빌드나 뭐 이제 투핸디드라면 어떻게 좀 많이 접해보신 분들이 익숙할 수가 있겠지만 게임을 안 접해보신 분들이 쌍수나 양선, 양수죠. 어떻게 보면 손숫자니까 쌍수, 양수 헷갈려요. 쌍수란 그러니까 듀얼 빌드란 한 손 무기를 하나 각각 쥐는 거고 투핸디드란 너무 무거워서 한 손에 들 수 없으니까 양손으로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단어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듀얼 빌드는 쌍수로 하기로 했고 투핸디드는 양손으로 하겠으면 철떡같이 지켜야 돼요. 예. 그러나 엔진의 경우 뭐 이제 레퍼런스라는 단어를 예를 들고 싶은데요. 뭐 이제 한글화를 한다 그러면 참조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냥 리퍼런스를 한글로 음차해서 리퍼런스 또는 레퍼런스로 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뭐 관계할 참 비출조 한자어로 쓰거나 뭐 REFE 그대로 쓰거나 리퍼런스로 한다 그러나 뭐 의미가 명확히 와닿습니까? 그 부분은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리퍼런스라는 것이 어떤 변수값이 있으면 그 변수값을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가리킨다 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로열고 써주는 게 훨씬 중요한 거지 뭐 글로서리를 철저히 지킨다는 부분이 게임 엔진 한글에서는 결국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퍼런스를 예전에 좀 오래전부터 프로그래밍을 하셔서 일본어에서 번역된 책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참조가 익숙하실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최근에 공부를 하셔서 영문 원서로 번역된 걸 보시면 리퍼런스가 익숙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같은 프로그래머 안에서조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서리에 너무 목을 매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된 스타일을 융화될 수 있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떤 용어에 더 친숙한가 그런 서비스적인 정신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번역가의 자기만족이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쪽을 택해야 된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뭐 폰트의 문제 방금 뭐 툴의 퍼포먼스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 이 사례는 뭐 엔진 사례에서 말씀드렸으면 될 건데 언리얼 스태틱 메시 에디터에 번역하라고 로컬라이즈 텍스트가 있어서 번역을 해서 봤더니 한글이 폰트가 지원이 안 돼요. 뭐 일부만 안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통째로 그냥 한글로 된 부분들은 다 네모로 나와요. 한글판을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 만약에 자기가 이걸 자주 쓰는데 이렇게 나오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영문판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툴의 퍼포먼스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 한글화를 번역을 하지 않는 게 한글화가 될 수도 있다. 뭐 정말 아이러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두나 트랜슬레이트 두나 트랜슬레이트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뭐 공유할 필요도 있고요. 아무튼 마무리가 뜬금없긴 하지만 꾸준한 소통의 자세를 갖춘 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요. 앞으로 이렇게 인피니티 블레이드 던전은 현재 체어에서 본사 직원들한테 넘어갔습니다. 뭐 이제 적극적으로 더 그 기어즈 오버 시리즈를 담당했던 분들이 좀 지금 맡고 있는데요. 제대로 만들겠다 이거죠. 디아블로 그때까지 선전 바랍니다. 연말 나오면 농담이고요. 이건 뭐 모바일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아이패드 뭐 그쪽이 편하게 긴장 안 칩니다. 네. 그리고 루이스의 영화판 동시 제공
또 좀 가슴 설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픽게임스 코리아 한문화전문가 홍성진이었습니다.